저는 이제 아까 아무도 듣지 않으셔서 저 소개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는 KEI의 자연환경연구실에 근무하는 김춘기입니다. 이제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를 안 치셔가지고 그래서 앞에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후 행사에는 두 개의 세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기후위기 대응 하구연안 통합 환경관리 방향을 주제로 인천연구원, 광주 전남연구원, 경북연구원에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하구연안 지역 탄소 중립과 지역 발전 전략을 주제로 충남연구원, 전북연구원, 부산연구원에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천연구원 김성우 선임연구위원님께서 한강하구 통합관리 체계 구축 현황 및 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인천연구원의 김성우라고 합니다. 예. 저는 이제 물환경 정책하고 유역 관리 쪽에 주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한강하구와 관련된 연구들을 해왔습니다. 2019년부터. 그래서 아까 저기 육근영 박사님께서도 이 하구 관리가 이제 때가 무르익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4대강 유역에 계신 그 연구자분들께서 특히 하구 관리법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강하구 쪽에서 했던 연구 성과하고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강하구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먼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여의도 근처에, 여의도 조금 아래쪽에 한강하류 쪽에 가면 이렇게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자전거 도로도 있고요. 도보도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한강하구로부터 30km 이런 이제 표지판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 보면 도대체 저기가 어딘가 이렇게 따져 보니까 지도상으로 여기 김포반도 북쪽 정도가 방금 그 표지판에서 한 30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한강하구는 이 김포반도와 강화도 그리고 여러 이제 인천을 포함해서 인천, 김포, 파주, 고양 그리고 서울시까지 그리고 이제 북한 지역도 있죠. 이렇게 다양한 이제 지자체와 그리고 북한과 이제 접경을 맞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한강하구로 이제 30k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역사적인 지명으로 삼기하라는 곳입니다. 한강과 그리고 임진강 그리고 여기 소위 옛날에 조강이라고 불린 지역 이 세 가지 강이 만나는 곳이다 해서 여기를 이제 삼기하라고 그러는데 삼기하를 보통 이제 한강하구다 이렇게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분단에 의해서 북한과 접경을 갖고 있고 이 접경 지역에 못 가다 보니까 접근성이 어려다 보니까 한강하구를 이제 이쪽으로 많이 인식하고 계신데 어제 이제 을숙도를 가보셨겠지만 전형적인 자연하구에는 삼각주가 꼭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 한강하구에는 삼각주가 어디에 있을까요? 강화도일까요? 강화도는 아닙니다. 강화도는 이제 화강암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퇴적된 충적토가 있는 곳이 이제 교동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강하구의 삼각주는 이제 교동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 근처에 있는 이런 뭐 말도라든지 이런 섬에도 이 암초와 안초 사이에 오랜 세월 동안 이제 퇴적이 되어가지고 충적토가 이 일대가 이제 삼각주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역사적으로 볼 때도 중국에서 이제 뭐 배가 이리 오거나 이리 할 때 여기 이제 말도 부분에 지나면 이제 한강에 들어왔다 이렇게 인식을 했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그래서 뭐 기수역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도 한강하구는 이제 시작점이라 해야 될까요? 한강하구의 시작점은 아무래도 이 강화도 일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면적이 한 1000평방킬로가 되거든요. 근데 한강유역의 면적이 한 26,000
평방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럼 한 4% 되는 면적을 갖고 있는데 거꾸로 말하면 96%에서 들어오는 환경 영향을 이 한강하구가 다 책임을 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이제 국제기관에 계신 분들이 이러한 어떤 환경부와 해수부 간의 그런 칸막이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하구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특히나 한강하구는 접경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자체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더욱이나 더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모니터링 자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의 모니터링은 가양대교 김포대교까지고요. 그리고 해수부가 하는 모니터링도 여기 강화도 남단 쪽에만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블랙박스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럼 여기에 이제 수질이 문제가 되느냐인데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였거든요. 모델링을 해가지고 했더니 여기가 수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4, 5등급 수준이라고 나왔고요. 특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어업 하시는 분들이 쓰레기 문제, 하천하고 쓰레기가 내려와서 뭐 바다 쓰레기까지 해가지고 해양 폐기물까지 해가지고 일대가 이제 쓰레기로 덮여가 있고 수질도 나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접경지다 보니까 생태적으로 매우 우수한 환경이 지니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인구라 하면 보통 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서 2,600만에다가 한강 유역에 포함되는 이제 강원하고 충북까지 하면 거의 한 2,900만 명, 뭐 많게 잡으면 한 3,000만 명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5,100만 명이 좀 넘는데 거의 55%에서 한 60%까지가 한강하고 유역에 살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한강하구로 밀려들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관리가 필요성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천이 이렇게 나선 이유도 거꾸로 이제 보통 우리나라의 환경 행정이 저기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거꾸로 이제 지자체가 조금 먼저 제안을 해가지고 이 하구 관리를 해보자라는 입장에서 이제 일을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배경을 말씀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이제 이러한 어떤 탄소 흡수력까지도 이제 중요한데요. 한강하구 일대의 그 강화도 갯벌이라든지 새로 만들어진 갯벌의 탄소 흡수력이 보통 이제 탄소 흡수력이 식생보다 한 4-5배 높다고 하고요. 뭐 최근에 제가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기존에 있는 그 고정되어 있는 탄소 말고도 그 탄소 흡수력 자체도 뭐 다른 하구에 비해서는 꽤 높은 편이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기후 변화나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는 자리니까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뭐 나머지 부분들은 이 한강하구는 뭐 수도권에 접하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그런 어떤 생태계 서비스를 잘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도 못하고 앞으로 이쪽 부분에 이제 개발과 보전이 갈등이 매우 심해질 것 같고요. 점점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간의 어떠한 생각이나 중앙정부의 협업 이런 것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생태적으로도 뛰어난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 반면에 또 실제로 가보면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고 열심히는 치우고는 있는데 뭔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9년에 그동안에 이제 인천 쪽에서도 이 한강하구 포럼이라든지 전문가분들이 많이 이렇게 해오셨거든요. 저 국제기관에 계신 분들하고 뭐 협업도 하고 해서 연구를 해왔는데 그때마다 이제 하구법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에 다시 한번 인천시가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연구비를 내가지고 연구를 시작하고 매년 이렇게 한 몇 억씩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관리가 되면은 뭐 이런 어떤 부처 간에 다부처가 협력하는 사업들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이 있고요. 이게 이제
한강의 종말 지점, 지금 하천법에 한 하구의 말단 부분이 어딘가 하면 여기 유도라는 부분, 김포반도 서쪽 끝이 되겠습니다. 요까지가 이제 하천법에 따르면 한강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실제로는 기수역은 뭐 낙동강은 뭐 15km로 하시는데 한강은 거의 뭐 30km가 넘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열린 하구이기 때문에 기수역이 높게까지 아주 크게 번져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당시 이제 통합관리 체계에 대해서 전문가 설문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제일 먼저 법제도 수립과 개선이 뒷받침돼야 된다. 그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정책 우선순위를 해보니까 한강하구법을 먼저 제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체계 구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하구법이 되기만을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인천시가 이제 수계기금, 상하료 협력 수계기금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조금씩 해왔습니다. 그래서 법제도 관련해서는 이 인천시는 이제 한강하구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체계적인 환경조사가 필요해서 일단 그 2019년 기본 구상을 조금씩 보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한강하구 환경기초조사라 해가지고 수질과 생태계 그리고 뭐 합성 머스크라든지 이렇게 새로운 신종 오염물질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걸 모니터링하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계 기금을 가지고 현재 몇 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이 이런 일을 해가려면 뭐 인천만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위의 지자체하고 중앙정부가 같이 노력하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한 일들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협의회가 발족을 되었고요. 이 협의회가 지금 4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협의체를 하는 것이. 하지만 이게 이제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많은 일들을 하고 뭐 분과위나 소위 등을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책 분과에서는 이제 한강하구 관리 특별법을 했는데 특별법은 이제 일반법에 우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한강하구 특징에 보면 하천법이나 뭐 연안관리법 이런 것들이 조금 상충이 될 때 먼저 우선시 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강하구에 대해서 특별법을 먼저 작성을 하였고요. 뭐 이 법안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관심은 많지만 역시나 환경부와 이제 해수부가 뭐 공동 위원장이 되지 않는 이상 이거는 풀리지 않을 문제라고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환경기초조사는 이렇게 행하고 있고 뭐 접근이 가능한 곳으로 하고 있고 이것에 가지고 이제 시민들한테 정보 시스템 구축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하구 관리법은 이렇게 지금 이제 공론화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관리법의 제한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다들 공감하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과제를 말씀드리면 먼저 하구 관리법을 공론화하는 것, 전국 단위의 하구법으로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는 보이는데 다만 한강하구의 특성이 그 법에 이제 어떻게 녹아들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회도 저희가 이제 2기를 구성해야 했는데 사실 아직 출범을 하지 못했습니다. 2기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제 이제 의숙도에 가봤지만 낙동강과 같이 물론 이제 거기는 이제 K-워터가 조금 많이 이렇게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그러한 통합관리센터가 뭐 어떤 시기든지 어떤 돈을 써서라도 이게 빨리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을 굉장히 잘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하겠습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의 조승희 실장님께서 영산강 하구의 현안 이슈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연구원 조승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약간 방금 이제 한강 하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으셨고요. 저는 이제 영산강 하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린 다음에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일단은 저희 영산강 이제 섬진강 유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그다음에 영산강 하구 쪽의 과거와 현재, 그다음에 하구 이슈와 지속가능 관리 방안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산강 같은 경우 이제 담양에서 발원을 해서 광주와 목포를 거쳐서 이제 서해로 이렇게 유입되는 그런 하천이고요. 유로 연장이나 유역 면적이 다른 유역에 비해서 규모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영산강 상류에 담양호나 장소호 같은 이제 4개의 대형 농업용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산강의 용수의 85% 정도가 농업용수로 활용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용수나 공업용수가 부족해서 타 유역에서부터 빌려다가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영산강의 이제 하천 유지유량이 한강에 비해서는 약 22분의 1 수준이고요. 정말 상당히 좀 낮습니다. 그리고 하천 형태나 지역 특성 이런 이제 구조적인 영향으로 수자원 확보가 그렇게 이제 쉽지 않은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유량이 부족하고 농업용수로 활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질 관리에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강 중에서 이제 수질이 가장 나쁜 측면이 있고, 이 원인으로서는 그 영산강의 중류에 있는 이제 광주광역시의 하수 처리수를 대부분의 이제 갈수기 기준으로 해서 한 60% 이상을 하천 용수로 이제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섬진강 유역인데요. 섬진강은 그 진안하고 장수 접경 지역 이제 대미샘에서 발원을 해가지고 전북, 전남, 경남 하동을 거쳐서 이제 광양만으로 유입되는 그런 하천인데요. 아까 그 영산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영산강이 이제 부족한 생활용수를 이 섬진강에서 이제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섬진강에서는 수계 외 지역으로 이제 용수하는 서포트 해주는 그 용수의 공급량이 약 80% 정도로 되다 보니까 하류에서는 이제 물이 부족하게 됩니다. 하천 유지 용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바닷물이 이제 좀 역류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거기 이제 제첩 어민들 그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이게 이제 평상시에는 섬진강에서는 다른 수계로 이제 물을 부어주는데 반해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는 그냥 본류로 그대로 이제 흘려보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수에 2020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북, 전남, 경남 이렇게 이제 섬진강을 끼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제 대홍수가 났었던 그런 홍수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쪽에 이제 홍수 조절을 할 수 있는 섬진강댐이 다른 뭐 유역 면적 그 규모가 비슷한 용담댐이나 하천댐, 영주댐에 비해서 홍수 조절 역량이 이제 1000만 큐빅미터로 상당히 좀 작은 그런 이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섬진강 같은 경우 이제 수질은 그래도 가장 다른 지역의 다른 하천에 비해서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측면인데 반해 그 섬진강 하구에 이제 여수산단이라는 대규모 이제 공업용수 수요처가 있습니다. 거기 그렇다 보니까 공업용수가 좀 향후에도 많이 이제 부족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데 영산강 섬진강 유역 종합 계획안에 따르면은 각 물이용에서부터 물 거버넌스까지 부문별 영산강과 섬진강의 유역 현안을 도출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테마와 관련 있는 하구와 관련해서는 자연송 회복 분야의 하구 생태관리 프로그램과 물 거버넌스 분야의 하구관리 협의체에 대한 내용을 지역의 이제 현안으로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영산강 하구뚝은 1970년대부터 이제 90년대까지 이루어졌던 영산강 유역 종합 개발 사업에서 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축조가 되었는데요. 1단계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영산강 4개 농업용 저수지가 건설이 됐었고요. 2단계 사업에서 이제 추진이 됐습니다. 하구뚝이 건설이 됐었고, 3단계에서는 그 영산호가 이제 그 하구뚝에 막혀서 이제 형성된 그 호 옆에 영암호와 이제 금호호가 있는데 그것들의 이제 그 호수를 이제 연락수로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연결하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4단계와 5단계도 원래 계획에는 있었는데 여러 가지 뭐
생태계 보전 이런 측면에서 4단계와 5단계는 진행이 안 되고 3단계까지만 하고 이제 본 사업은 이제 만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는 이제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여러 가지 홍수나 가뭄 방지를 위해서 영산강 관련해서 이제 하구뚝의 구조 개선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에 앞선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하구뚝의 배수 관문을 2배로 확장을 했고 영암호와 영산호 금호를 잇는 연락 수로를 10배 가까이 그 직경을 이제 확장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산호에 깔려 있는 이제 퇴적물을 바다로 버리기 위한 저충수 배제 시설이 있었는데 설치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 이제 목포 앞바다로 이제 버려지는데 목포 시민들께서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은 반발이 있어가지고 설치까지만 진행되고 현재는 운영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쪽 이제 우측 빨간색 이쪽 측면이 이제 1단계로 지어졌던 사업이고 저쪽 우측으로 갈수록 이제 영암 쪽이고요. 이쪽 파란색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서 진행됐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산강 하구뚝 건설 사업이나 구조 개선 사업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자연재해가 저감이 됐고 수자원이 확보됐으며 뭐 개발 용지가 확보가 돼가지고 그쪽에서 뭐 도청 수재지도 있고 남학도 생기고 하는 뭐 그런 신도시가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그 하구뚝으로 막힌 영산호의 수질 오염이 이제 심화되었고 하구 생태계도 이제 급격하게 변화를 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하천 유지 수량도 상당히 이제 부족한 그런 어두운 부정적인 측면도 동시에 이제 갖고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 피복 변화를 살펴보면은 하구뚝 축조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농업 지역이나 뭐 시가와 건조 지역이 상당히 늘은 반면에 습지가 100제곱킬로미터 이상 좀 이제 감소하는 그런 특성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그 수심 변화를 살펴봤을 때 하구뚝을 축조했을 때 수심이 2.1m 정도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퇴적물이 이제 쌓였던 그런 영향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 다만 이제 하구뚝 구조 개선 사업 이후에는 준설 사업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심이 일부 조금 증가를 했었는데 다시 또 이제 원상 복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적물들이 그러니까 좀 헐거운 그런 이제 퇴적물에서 현재는 좀 상당히 이제 촘촘하게 생성된 세립화가 되어 있어서 구조의 그 수질 악화의 원인으로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구조적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산강 주변 지역의 이제 하천의 수질 현황을 살펴보면은 유기물들은 대체로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TN이나 TP와 같은 영양염류 농도는 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개의 그러니까 호소의 수질 현황을 살펴보면은 뭐 COD나 TOC는 이제 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뭐 TP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감소하는 그런 이제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물 측정망을 살펴봤을 때 그 우측 상단에서 보시면은 상당히 이제 매우 나쁨 단계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수변 식생이나 서식 환경도 뭐 잘해야 보통 등급 정도를 보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퇴적물은 살펴봤을 때 우려했던 것만큼의 이제 독성이나 이런 것들이 관찰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그 기준 내에 관리가 되고 있고, 뭐 그 중금속 같은 경우 이제 독성이 없는 그런 1등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얀색에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영산강 하구 복원에 관해서는 그 민선 3기에 도지사님께서 수질 개선이 안 된다면은 하구뚝을 없애버리겠다는 폭탄 발언을 하신 다음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2007년 즈음에 이제 수계위나 해수부, 환경부에서 이제 조사 연구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2년에 국가 차원에서 이제 3대강 해수유통 추진 협의회가 결성이 됐었고, 2018년 이후에는 물관리 일어나 이후에 뭐 비전 포럼이나 그리고 도 차원에서 영산강 하구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과제에 21년에 채택을 해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 연구 사업들을 대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퇴적물 증가로 이제 최심 하산고가 이제 상승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 보고서가 있고, 그 해결책으로서 이제 준설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준설이 이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준설 퇴적물을 어떻게 좀 처리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없어서 2차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제 우려까지 이렇게 좀 조사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하구 수질 수생태계 개선, 그러니까 영산강 섬진강 그 환경 기초조사 사업에서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해수 유통을 했을 때 모델링을 한 결과
작게는 21km에서 높게는 하구뚝 기준으로 35km까지 역류하는 것으로 이제 조성이 전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질은 당연히 조금 이제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에 반해서 또 이제 담수 영향이 있다 보니까 해역 쪽으로 또 저염수의 영향들로 이제 확산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영산강 하구와 관련해서는 거버넌스가 이제 초창기에는 행정협의체 관련해서 이제 조금 논의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포럼 형태로 많이 운영이 돼서 현재까지 지금 이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법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년에 낙동강 하구조례에 의해서 두 번째로 이제 관리 조례가 제정이 돼서 현재 이제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구와 관련해서 지역 여론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국정과제로 좀 채택해달라는 그런 이제 요구들이 많이 있었고요, 지역민들 쪽에서. 그래서 관련해서 영산강 하구의 지속관리 방안으로서는 일단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제 마스터 플랜 수립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하구뚝을 해수 유통을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올라올지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3차례 정도 시뮬레이션을 해봤었는데 그걸 이제 검증하는 절차들이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고도화, 또 종합 영향 분석들이 필요하겠고 주변에 하구 주변에 아직까지 유역민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이용을 할 수 있는 기반 시설들 마련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인 심의나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관련한 환경부나 해수부, 농식품부와 같은 이게 농업용수다 보니까요. 농식품부와 같은 이제 유관 정부 기관들도 함께 참여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도 이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여주셨지만 조사 연구 사업이 상당히 이제 미진합니다. 영산강 하구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하구 센터를 설립을 해서 조사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뿐만 아니라 역사 자원이나 생태 자원과 관광 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역민들에게 우리 영산강 하구를 체계적으로 홍보, 교육하고 유인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유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 플랫폼이나 그다음에 민간 단체의 수질 보전 감시 활동 지원 사업도 현재 영산강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역시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마지막은 동해입니다. 사실 하구는 동해 쪽은 거의 얘기가 없는데 저도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경북연구원의 김기호 실장님께서 동해안 기수역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10분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연구원의 김기호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두 개의 세션에 발생한 것처럼 동해안에 특별히 하구라는 개념, 특히 그런 개념이 없고요. 새로 기수역이라는 개념은 조금 더 많이 도입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닫힌 하구도 많고 열린 하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열린 하구 중심들은 전부 다 항구가 입지에 있고 또한 그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 기초 시설이라든지 마을에 입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닫힌 하구 중심들은 대부분 다 뭐가 있냐면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닫혀 있다 보니 해안 사구가 발달되어 있고 해안 사구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따라서 해수욕장, 또 경상북도 관내 동해안에 있는 해수욕장만 25개가 입지하고 있어서 좀 더 다른 지역과는 좀 더 다른 지역이 있고 차별화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관리 목적상이나 오염상에서는 거의 하지 않는 형태로 가지고 있으면서 특히 이제 일반 닫힌 하구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다 활용 기반적인 중심이고요. 왜냐하면 풍수기 때는 물이 흐르지만 갈수기 때는 거의 물이 없는 형태로 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어떤 유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좀 없는 부분, 또 열린 하구 측면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렸같이 어떤 오염원들을 해안으로 배출하는 시설들에 대한 대부분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고 되어 있고요. 오염도 수질 측면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전체 수질 항목 측정에는 풍수기 때 다 대부분 측정을 하기 때문에
수질의 항목 중에서는 좀 더 다 양호하다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상류로 어떤 좋지만 하류로 갈수록은 좀 나빠지는 게 형태로고 사실이면서 막혀 있고 혹은 유지를 하기 위해서 볼을 설치한 구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물의 유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류 그 볼을 만든 경우 혹은 다리를 통해 다리 밑에 하구에서 볼을 만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유지수량 확보를 위해서 볼을 만든 지역들에 대한 부분은 수질이 조금 나빠지고 그 외적인 부분들은 다 건천화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마 동해안 쪽에 있는 전체적인 하구 현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일단은 저희가 50촌에 대한 부분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열린 하구들이 있습니다. 열린 하구들은 대부분도 보면 저희가 항만이 다 규정해 있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그 인구 밀집도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에 닫힌 하구에 대한 부분들 인구 밀집도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해안 중심으로 해서 관광객 중심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어민들의 대부분들은 열린 하구 중심으로 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기술 하구 전체 보면 동해안에 저희가 하천이 한 31개소 있는데 그래서 국가하천 하나에 그다음에 하천이 30개소에 대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 실개천들도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상시 유량이 아예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배제를 하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거나 일부 측정했던 지역은 한 동해안 지대 경상북도 안에는 한 31개의 하구보다는 기수역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동해안에 경상북도 동해안에 이제 지역별로 31개소에 대한 그 기수역에 대한 하천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항구가 있는 지역들은 열린 하구 형태로, 항구가 없는 지역 닫힌 하구 형태로 해서 전부 다 하나의 그 해수욕장, 관광에 대한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생태적인 요건에 대한 그 닫힌 하구들은 굉장히 불합리한 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래적인 간섭력이 높고 그에 따라서 그 생물 서식 공간의 부분 또한 닫힌 하구 중점이 뭐냐면 그 주변으로 해서 다리가 만들어지고 민물에 대한 소통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더 문제가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대신에 뒤에 말씀드렸지만 일부 소통된 지역들에는 회유성 그 어류들이 올라오는 부분에서 연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서 있는 부분들도 꽤 있어서 지역 차원에서 그걸 하나의 뭐 관광 상품화라든지 생태 관광하는 부분도 꽤 많이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저희가 특성을 보면 이게 수질 현황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BOD의 측면을 보면 전부 다 1 미만으로 다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물이 있는 지역들에 대한 부분이 있고 열린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다 환경적 방류가 됐기 때문에 적정하게 그 유량이 나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수질이 괜찮은 지역인데 반면에 포항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런 칠성천과 형산강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형산강 같은 경우는 특히 제철 산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집중해서 있는 지역들이 있고 또한 경주랑 이쪽에 있는 축산단지 이런 부분이 연계해 있기 때문에 이런 연계에 따라서 수질 측면이 좀 더 악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에 유량에 대한 측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유량들이 별도로 있는 제철이라든지 산업자원으로 유량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하구의 특성이 아니라 기수역에 대한 이런 부분 형태로 지역이 대부분 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도시화에 대비해서 수질의 개선은 좀 더 만족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조사한 부분에서는 조금 더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 특성에 따라 굉장히 많은 형태로 변화지는 게 동해안의 기수역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 한번 좀 생태적으로 한번 측정을 한번 기회가 있어서 한번 해보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해 3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고 생태적인 특성들 또 이것도 어떻게 활용하에 대한 부분들 좀 고려를 했었고요. 그래서 어느 평가 점수점을 만들어서 과연 이쪽에 어느 종이 살고 있는지 얼마만큼 분포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보았고 이에 따라서 뭐 각 지역들에 대마다 우수한 지역들을 좀 더 찾아보는 기억들을 이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왕피천 같은 경우에는 상류에 생태 경관 보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서 타 지역에 굉장히 많은 관광적으로 많이 우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부국천, 왕피천, 남대천 이런 부분들이 했고요. 근데 이렇게 우수한 지역들은 대부분 보면 열린 하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닫힌 하천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물이 안 흐르고 있거나 조사 시기에 대비해서 생물 어주상이 발달 안 했는 부분 대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런 데서 남대천 같은 아시다시피 물이 열려서 열린 하구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어류 소통이라든지 회계한테 굉장히 좋은 환경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에 저희가 뭐 이렇게 생태 조사에서 이렇게
가동 보호가 아니다. 일부 고정 보호에 만들어 있고 또한 생태 통로에 어류 생태 통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막혀 있거나 생물들이 상하류 간의 이동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덕도 똑같이 있고요. 50천에 대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 열린 하구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열린 하구에 대한 부분들이 특성대에 나타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처럼 백록천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 특히 끝에 보시면 이렇게 사구가 발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구가 발달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물이 없을 때는 거의 다 막히고요. 물이 있을 때는 이렇게 일부 뚫혀서 나가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기수 환경, 그러니까 염분이 들어오는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극히 드문 형태로 가고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기수 환경이 민물과 나물에 섞이면서 여러 가지 생태적인 풍부한 자원이 많다는 생각하는데 좀 이 동해안 지역은 그런 부분이 조금 적게 나타난 지역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형산강이었고 형산강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지만 이 부분들이 대부분 다 산업단지 입지라고 하는 부분들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대신에 앞서서 말했지 염분에 대한 그때 날수 어종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량이 있는 부분들은 다 형태에 나타나고 있고요. 경주도 똑같은 형태로 대종천이 가장 풍부한 지역이고 그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 서식 환경에 저희가 조사했을 때 직접 육안으로 관찰된 등만 조사를 했을 때 대부분 다 이제 조류적인 특성들이 많았고요. 포유류나 이런 부분에서는 단절된 부분이 많고 외부적인 간섭 요인들이 많아서 포유류의 부분들은 뭐 발자국이나 시크니라든지 배변 현상에 대한 부분만 나타나 있고 나머지의 부분들은 조금 조사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식물상에서는 초본류에 대한 부분 대부분 있고 앞서서 말씀했지 방풍림 정대 형태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서 캠핑장들이 다 조성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별도의 식생의 형태에 나타나진 않지만 초본류에 대한 부분들은 일부 나타나는 형태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동해안 지역의 기수역, 하구역에 대한 부분들은 하천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생태적인 환경에서는 열악하다. 대신에 인공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취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달하기 높은 지역들이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어항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로 이제 단절돼 있어서 이 단절된 부분들이 생태적인 통로 역할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저해하고 있는 형태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대신에 이런 부분 중에서 우수하게 현장 조사에서 우수하게 나타난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수한 지역들을 좀 더 복원하고 어떤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건천화 지연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쪽에서 이제 장기천, 포항의 장기천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가 이런 지역도 있었고요. 그래서 각 시기별 혹은 상류와 하류에 봤을 때 이런 여러 가지 형태에서 건천화의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상류 쪽에 저수지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유량에 대한 부분을 흘려보낼 수 있지만 이 저수지의 특성상 농업용 저수지이기 때문에 하천 유지용수로는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패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안의 부분들은 뭐냐 지하수를 통해서 강변 여가수를 올려서 하는 부분도 있고 지하수를 다시 펌핑해서 유지수를 확보하자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게 관리 주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환경하는 주체, 그 다음에 하천 관리하는 주체, 그리고 농업용수 관리하는 주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기수 환경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 그런 부서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틴하구에 대한 부분도 이런 형태로 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항시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회유성 어뢰에 대한 부분 행사를 많이 하고요. 특히 이제 연어에 대한 부분도 치아를 방생해서 올라오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특성에 따라서 회복을 하면 여러 가지 난연성 해류 어류들이 오고 이러면서 생태적인 건장성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포항에 대한 포항불에 동해안 전체 지역은 어떤 여러 가지 관광 자원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관광 자원화해야지만이 이 지역의 생태적인 특성이 보고자라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 가만히 놔두면 그냥 개발적인 부분이지만 생태 자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관리해야 하는 부각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걸 위해서 제가 조직하려면 권역별로 특성에 맞는 하나의 테마를 주고 이런 부분들이 생태적인 기술 향양 중심으로 한 생태적인 테마를 준다면 지역민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각 권역별로 테마를 주고 이런 부분들이 보존을 하면서 활용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지역별로 특화시켜서 해서 대표할 수 있는 기후 생태 환경에 대한 부분을 생물하든지 관광 이미지화해서 좀 하면 지역의 특수성 좀 발견할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쪽에 탐방 계획을 대상으로 해서 탄소 중립에 여러 가지 흡수원에 대한 부분하고 탄소 발자국이라든지 내가 지우기 운동에 대한 부분도 연계한다면 좀 더 좋을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또한 이런 권역별로 해서 어떤 협의체가 구성돼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천에 대한 부분은 권리 주체도 있지만 지역별로 다를 수 있는데 인접 지자체와 같이 하기 때문에 서로 한쪽은 개발을 하고 한쪽을 보존하게 되면 다시 말라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같은 자문을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협의체가 구성돼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주체별로 해서 협업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각 이해관계자들마다 어떤 역할을 분담해서 한다면 하나의 생태자원, 기수역이라는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좀 더 활용성 있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용들이 다 많으신데 첫 번째 세션에 제가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션 발표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여기 자리 좀 마련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연구원에 2000년에 들어와서 거의 23년을 보내다가 이제 분리돼 가지고 이렇게 대구 정책연구원에 이제 또 오니까 제일 또 선임이 돼 버려 갖고 본부장이 돼 버렸는데 자고 일하니까 하여튼 뭐 반갑습니다. 오늘 해운대 앞에서 이런 좋은 데서 이렇게 저 모래사장을 두고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게 꽤 참 그렇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제가 자장으로서 가장 큰 임무는 이제 시간을 지키는 건데 아마 10분 정도 늦게 시작했는데 저는 한 10분 빨리 마치면 KI에서 좋아하지 않겠죠. 또 아마 그래서 시간을 지키면은 40분에 마치면은 10분을 당기는 거니까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양주 박사님께서 또 10분을 당겨 주시면은 좋지 않겠나 생각 드는데 제가 이제 자장으로서 우선은 55분 정도 시간이었는데 하여튼 40분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 6분이니까 일단은 한 5분 정도씩 이렇게 5분도 꽤 길죠. 하여튼 뭐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순서를 제가 뭡니까 우선은 우리 그 전북연구원의 장남정 박사님 선임 연구위원님부터 이렇게 그 영산강 부터 해서 영산강 섬진강부터 해서 이 시계 방향으로 조금 복잡하죠. 그 충북 충남 배명순 박사님, 오해전 박사님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서울연구원 순서 잘 지켜주십시오. 김성은 부위연구원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어제 낙동강에서 합숙을 했는데 같이 이거 준비하려고 부산연구원에 우리 마지막을 하고 경남에 이용건 박사님 하고 마지막으로 백경원 박사님이 그래도 부산이니까 이것도 피날레를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순서를 제가 정했습니다. 자장으로서. 자 그러면 우선 전북연구원의 장남정 선임연구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한강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선도적인 연구를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아서 아마 이제 유역별로 그 특성이 다르니까 이제 한강 하구에 대한 게 있으면 아마 낙동강이나 다른 금강 쪽 또 이런 유사한 형태의 협의체나 이런 게 좀 진행이 되면서 틀림없이 거기서 종합적으로 뭔가 나온 결론들을 가지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또 자리가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아까 영산강 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하구 자연석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물론 이제 시민들 참여하는 프로그램들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통화물 관리하면서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얘기들로 많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주민들 참여 과정에서의 어떤 평가 지표 같은 것들을 생태계 서비스 관련된 걸로 같이 검토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동해의 그 열린 하구 기수에 굉장히 저도 처음 오늘 좀 접했던 내용들인데 아마 지금 닫힌 하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동해 쪽처럼 열린 거를 좀 가려는 그런 상황이니까 현재 모니터링 특징 같은 것들을 조금 같이 공유해 주면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들에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서 어쨌든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걸 서로 좀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이 하천에 대한 아까 데이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다른 환경 분야에 비해서 이 하천 쪽이나 물정은 그래도 데이터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예, 눈에 또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 뭐 대기 같은 경우 지금 대기 흐름이나 이런 것들 눈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또 측정망도 많지 않고요. 근데 하천 쪽은 지금까지 나온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을 일단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하구 쪽에 이제 부족한 모니터링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확대하고 그거를 기존에 있던 데이터가 어떻게 연결지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이게 유역 단위로 움직이다 보니까 행정구역이 넘어가죠. 아까도 계속 나온 얘기지만 행정구역 간의 어떤 이해 당사자들 그리고 관리 주체에 대한 얘기들도 있는데 아마 대부분이 이제 자연화하자고 했을 때 찬성하는 분도 있지만 또 반대하는 여론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논의가 필요한 것들은 결국 이런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 구성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게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유형마다의 어떤 여러 가지 특징들을 저는 공통적으로 지금 처음부터 다 갈 수는 없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충분히 협의하고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좀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남정 박사님. 어쨌든 공유하고 서로 이렇게 서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취지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뭐 그러니까 영산강, 섬진강 지역인데 섬진강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섬진강에서 수영을 해봤거든요. 수질이 안 좋더라고요. 예, 그게 작년에 갔었는데 제가 그래서 앞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멀리 가서 저 등산을 가서 봤는데 예, 수질이 생각보다 안 좋더라. 섬진강 그러면 아주 느낌이 좋았는데 예, 그럼 제 말이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 우리 배명선 박사님 예. 예, 반갑습니다. 충북연구원 배명선입니다. 충청북도는 바다가 없는 광역도 유일한 광역도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제를 보고서 내가 여기를 왜 가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발표자들 이름을 보고 꼭 가야 되겠다. 반가운 얼굴들이 너무 많아서 가서 그분들 보는 것만으로도 전 충분한 그 값어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왔고요. 오늘 세 분 발표를 들으면서 또 많이 배웁니다. 사실 충북의 입장에서는 바다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이전 도지사가 바다가 없는 충북에 바다를 만들자고 해서 해양 박물관을 유치를 해서 지금 그 결정이 됐거든요. 몇백억을 들여서. 그 이제 제 생각에는 충북은 삼면이 바다인데 조금만 1시간 반만 가면 다 바다거든요. 길어야 2시간. 그 충북은 사실은 바다가 없는 게 아니고 삼면이 바다거든요. 근데 왜 이거 바다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했지만 그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어쨌든 충북의 입장에서는 내륙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발표를 보니까 연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범위를 아마 상류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충북에서 해야 될 역할도 굉장히 클 것 같다. 그러니까 충북은 바다가 없는 게 아니고 바다의 시작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해양 쓰레기가 안종호 박사님이 67%가 육상에서 기인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이제 충북 같은 내륙 지방에서 발생을 했겠죠. 그런데 우리 충북의 경우는 충북 범위를 지나가면 이제 그 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안이라고 하는 것을 공간적인 범위를 놓고 보면 충북에서 반드시 이건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안의 범위를 그 지역만 생각할 게 아니고 물의 시작인 내륙까지 범위를 넓혀야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을까. 거기에는 또 충북이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세 분 모두가 아마 협의체를 구성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우리가 통합 물관리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통합 물관리가 기관간, 그러니까 예전에 국토부와 뭐 농림부, 환경부의 통합을 우리가 이제 주로 얘기를 했다면 그걸 좀 벗어나서 더 뛰어넘어서 사회적인 통합, 지역적인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인 통합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충북 내륙에서 바다가 시작되기 때문에 내륙에서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지역의 통합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회적인 통합은 우리가 자꾸 오염원만 보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오염원을 일으키는 이게 뭐 주체로서 또는 주범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주체로서 사람들을 보지 않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을 치료할 때 병을 이제 사람을 치료할 때 병을 치료하려고만 하지 그 사람을 치유하려고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치유해야 사실은 병이 치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관심 없고 우리는 그냥 오염원들만 계속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합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통합의 범위를 그냥 부처 간에 또 물의 양이나 질에서 그치지 말고 거기에 농업도 있고요, 산림도 있고, 교통도 있고, 관광도 있고, 문화도 있고, 공동체도 있잖아요. 그 유형 내에서 있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통합적으로 또는 같은 목소리로 우리 하구의 수질을 또는 하구의 생태계를 보존하자라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게 되는 건데, 거기에는 별로 이제 우리가 통합이라고 하는 범위에서 벗어난 우리가 통합을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적인 통합까지 생각해 보는 그런 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이게 환경 하시는 분들, 특히 물과 관련된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이런 포럼이 굉장히 전 되게 좋은데, 저희 한강 수계 같은 경우, 저희 이제 충북은 한강이 반, 금강이 반, 거의 정확하게 50% 나눠져 있는데, 한강의 경우는 5개 광역자치단체의 연구원들이 한 10년 이상 계속 같이 공동 연구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상류에만 입장만 생각하다가 이제 아까 김성호 박사님 말씀하셨던 하구의 그 상황도 알게 되고, 인천이나 서울도 강원도나 충북의 상류에 있던 입장을 또 이해하게 돼서 같이 공동 연구를 할 때 처음엔 좀 힘들고 서로 갈등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또 통합적인 연구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연안 하구에 대해서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단시간 내에 되지 않고 오늘 이런 자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이어질 때 우선은 우리 물과 관련된 분들이 통합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각 지방 연구원들의 특성이 다른 분야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 관광, 교통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어울려서 통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배명순 박사님. 배명순 박사님과는 수질 총량 관리 오랫동안 인연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사회에 이렇게 엄청나게 큰 폭넓은 이런 또 의견을 받고 기술 검토 받을 때하고 다르네요. 그래서 상당히 그 사회적 통합, 정말 그래서 우리 연구원이 이렇게 먼저 통합의 모델을 만들어야지 우리 아마 공무원 본인들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큼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아서 연구원이 먼저 그런 통합의 그런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이런 자리가 자주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해서 여기는 그 한강 유역은 없죠. 우리 충남연구원의 오혜정 그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바다가 없어서 하실 말씀이 없을 줄 알았는데 우리 충북연구원의 배 박사님께서 굉장히 많이 주셔서 제가 마음이 급해졌는데요. 저희는 한강이 3.5% 있어요. 네, 상류입니다. 최상류입니다. 천안하고 아산의 일부가 이제 한강 수계고요. 나머지는 금강 권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세 분 발표해 주신 분들 중에는 금강 얘기가 없어서 이제 금강 권역은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어요. 닫힌 하구가 91%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강 권역 중에 제일 많은 닫힌 하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서해안이라는 것을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갯벌하고 이제 조수간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현황이라서 하구가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금강하구가 제일 크긴 하지만 사실 관심 있는 하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간호로도 있고 분화무도 있고 삽교호도 있고 아산호도 있고 이렇게 큰 하구만도 대호, 성문호 이렇게 그냥 흔히 들어서 아는 하구만도 손에 막 금방금방 줄줄 나올 정도로 굉장히 하구가 많고 그래서 연안하구 관리에 매우 관심이 많은 지자체에 해당하고 그래서 지사님 공약이나 대통령 공약에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특별법을 발의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조례도 자체 조례도 제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금강에 대한 얘기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뭐 협의체라든지 그다음에 양수장이라든지 취수장 이런 것들을 이전하는 문제, 그다음에 실증 실험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은 금강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불어서 그렇게 하구가 많다 보니까 유역관리, 통합물 관리를 얘기하면서 하구 중심의 유역관리를 해보자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지자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통합 관리하면 이제 단순히 그냥 그 유역에 대해서 전체를 통합하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아까 앞에 그 처음에 이제 키노트 해주실 때 뭐 조정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시너지를 낼 수 있어서 연계 정책을 낸다든지 이런 이제 조금 안에서의 물꼬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 통합이 아니라 그 안에서 뭐 예를 들어 상하류 간의 연계라든지 뭐 지하수 지표수 그리고 토지형으로 보면은 위에 상류에서 이제 발원을 하는데 하천으로 내려오다 저수지에서 막아지고 저수지는 또 농어촌공사 관리하고 있고 또 다시 하천으로 내려오는데 보가 있는데 보도 농어촌공사 관리하고 있는데 또 강으로 내려오면 거기는 수자원공사 관리하고 있고 다시 하구로 내려오고 뭐 이런 이제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 유역 안에서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물적인 측면에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뿐만 아니라 아까 그 배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국토환경 통합관리가 진행되면서 결국에는 지역 그러니까 그 공간에 있는 그 지역 계획 그러니까 그 도시계획과 결국 그 농촌계획, 도시계획 이런 계획들하고 이것들이 같이 융합되지 않으면 우리들만의 목소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초점을 가지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서해안 쪽에는 화력발전소가 대부분 위치하고 있어요. 거기에 제철, 산단 그리고 산업단지가 그쪽이 이제 이렇게 물동량을 이동하기 좋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또 매립지도 많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물 문제뿐만 아니라 폐기물 문제 그다음에 해안림에 대한 그 문제 그리고 사구 그리고 뭐 갯벌 뭐 그리고 자연재해 보고이기도 하고요. 막 이런 여러 가지 정말로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여기 와서 들으면서 맨날 이렇게 보고 있기는 저는 서해안만 보고 있었어가지고 서해안 입장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동해, 남해 그리고 서해안 안에서도 타 지자체 얘기를 들어보면서 아니 정말 다이나믹하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특징이 있고 그래서 연안하구의 모델들을 통합관리 모델을 만들 때도 이렇게 좀 지역의 특성이나 이슈들을 고려해서 좀 유형별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생활 양상이나 여러 가지 기인한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좀 촘촘하고 꼼꼼한 통합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약점이 되는 것들을 좀 강점으로 바꾸고 뭐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물 관점에서 보면 저희는 하구가 이제 닫혀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지만 거기에 용수용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이용자 측면도 있고 또 사실은 그 생태계의 서식지 측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이제 연구들이 진행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특히나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산단 용수 때문에 해수 담수화 쪽도 이제 서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이미 이제 올해 준공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 자원으로서의 해수 실질적인 이용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한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되고 있는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뭐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그 공유하고
그리고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제어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하신 이제 여러 가지의 것들과 함께 협의체라든지 혹은 통합 관리를 위한 물꼬를 틀 수 있는 지금 이런 자리가 되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이제 저희 지역의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혜정 박사님. 살짝 소개가 아니고 많이 소개해 주셨네. 예, 제가 갑자기 여름 휴가를 걸러 가고 싶습니다. 예,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 그렇고 하여튼 우리 지역 계획에 이런 하고 연한 계획에 녹여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저한테 와닿습니다. 다른 좋은 말씀도 많으셨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는 한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연구원의 김성은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연구원에서 물순환과 도시물관리 정책 연구를 하고 있는 김성원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바로 전날에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수변에 관한 수변 활성화에 관한 정책 포럼을 하고 왔는데요. 수변이 이제 도시랑 그러니까 도시 공간과 물이 맞닿아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경계가 모호하다 보니까 관리가 이원화되고 있어서 이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또 새로운 개발을 못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하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과 이제 바다가 만나는데 경계가 모호하다 보니까 이게 이원화된 것도 아니고 다원화된 관리로 인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개발도 어려운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 뭐 가장 간단하고 명확한 게 관리 체계 그러니까 관리 제도, 관리 주체, 관리 역할을 명확화하는 게 필요한 거 뭐 다 공감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숙제는 이걸 어떻게 하냐가 이제 가장 숙제인 것 같은데 작년에 사실 한강 하구 관련해서 4번의 포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관련돼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왔는데요. 뭐 지자체 관계자분들, 뭐 통일부, 해수부, 환경부, 뭐 관련 관계자분들 와서 그 현안과 어떻게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서울연구원에서 그런지 좀 공감은 많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하구가 다르다 하는데 정량적으로 뭐가 다르고 이거에 인해서 문제가 뭐고 원인이 뭐고 그래서 이것이 기존의 관리 제대로는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거는 명확하게 설명이 없거나 또 아니면 다 되게 지엽적으로 그 기관 특성에 관련된 내용만 말씀하고 있으셔갖고요. 특히 서울같이 아까 충북연구원의 배명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하구랑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하구 관리를 왜 해야 되고 이거 하면 뭔가 필요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구 관리 가치에 대한 공유가 솔직히 안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 자료에서 계속 협의체, 통합 관리를 말씀 주셨는데요. 결국 그 협의체 통합 관리의 상당수가 이제 하구랑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지 않는 그런 이해관계자가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맞닿아 있지 않은 이런 이해관계자들 이렇게 하천 관리에 대한 가치를 공유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요거를 좀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지난 4차례 하구 포럼도 그렇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많이 논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서울 관련돼서는 서울시는 지금 뭐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레이트 한강이라는 이제 한강 르네상스 2, 그다음에 수변 감성 도시라는 일명 지천 르네상스 그리고 입체적 교통 체계 구축이라서 수상 택시, 수상 버스, 그다음에 중랑천에 있는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 입체화, 그다음에 중랑천에 있는 내부순환로 철거 뭐 이런 것들 대부분 하천 관리 정책이 개발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래 왔습니다. 근데 한강 하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존에 대한 가치가 중요한 하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게 통합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런 맞닿아 있지 않은 이런 지자체들한테 이런 보존적 가치에 대한 하천 관리 정책을 약간 강요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예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난 하구 문제 관련해서 거론됐던 게 이제 CSOS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함유식 하수관과 원료 오염수 관리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사실 서울시에서 관련해서 3개의 초기 호수 처리 시설을 계획을 했는데요. 사실상 이게 천문학적 한 5천억 이상 들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중에 이런 하구 관련돼서 또 이런 수질, 특히 초기 오염수에 대한 수질이 거론되면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하구를 위해서 천문학적을 들여서 또 이런 걸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뭐 현실적 문제도 있어서요. 이런 지자체들의 어떤 하천 관리, 하구 관리에 대한 공유, 가치에 대한 공유를 어떻게 할지 좀 현실적으로 좀 논의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성원 박사님. 서울하고 우리 대구도 마찬가지로 하구하고 맞닿지 않아 가지고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우리 대구하고 친합시다. 같이 서로 공유를 해가지고 서로 불리한 게 있으면 서로 힘을 합치고 예, 농담이고요. 하여튼 좋은 말씀. 그러니까 하여튼 뭐 서울에 워낙 뭐 이렇게 듣던 하구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서울에서 이 뭐 광거 정비라든지 뭐 이렇게 너무 도심이 이제 개발이 뭐 먼저 되었고 이렇게 해서 광거 정비라든지 뭐 이런 게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4개 하수처리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또 지금 관리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기대하신 낙동강으로 넘어오게 되겠습니다. 예, 낙동강으로 우리 낙동강의 경남연구원의 이용권 박사님, 우리 이용권 박사님 미리 말씀드리면 낙동강 물관리 종합계획의 연구 책임자십니다. 예. 예. 제가요? 예. 예. 누구죠? 예, 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경남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이용곤입니다. 오늘 그 한강 하구하고 영산강 동해 하구에 대해서 좀 현황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강 하구 이렇게 들으면서 역시 법이 필요하지 이런 걸 깨우쳤고요. 영산강 같은 경우는 우리 낙동강 하구뚝 개방과 관련해 가지고 그 이해 관계자들의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났었습니다. 그리고 동해 하구는 뭐 환경이 좋구나 이런 측면으로 했고 협의체가 필요하다 이런 걸 뭐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거 말고 딴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낙동강 하구뚝 개방 뭐 이를 통한 기수 생태계 복원인데 이게 부산, 울산, 경남의 어떤 물 이용 측면에서 이해관계자가 다릅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생공용수, 울산은 공업용수, 경남 같은 경우는 농업용수 측면에서 이게 서로가 찬반이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 2022년 2월에 낙동강 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그 낙동강 하구뚝이 상시 개방 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물론 장래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협의가 됐다고 해야 될까요? 의결 사항을 보게 되면은 자연성 회복, 염해 방지, 하구뚝 용도 유지 이렇게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염해 방지를 위해서 15km까지 기수 생태계를 조성하자. 그리고 하구뚝 용도 유지를 위해서는 하구뚝 관리 수위를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상시 개방은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재 상황을 파악을 하고 앞으로 연구를 할 때 이게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아까 이제 그 환경연구원하고 그 KEI 이쪽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조금 우리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는 파악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 관리가 필요하죠. 특히나 뭐 하천에 있어서도 통합 관리가 필요하지만 특히나 이제 뭐 연안에 있어서는 그 하천과 연안 이쪽에 통합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천에서도 통합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천과 연안을 통합 관리한다.
필요하지만 상당히 어렵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차이점을 조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해양 환경 측정망에 있는 COD 농도를 살펴본 적이 있는데 이게 COD가 높은 연도에는 주로 강수량이 높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한 연관성이 있고요. 그걸 아마 그 해양 환경 측정망 그 수질 농도를 좀 보셨으면 아실 만한 내용이죠. 그러나 하천에서는 사실 강수량이 적은 연도 또는 계절에 있어서 BODTP, TOC 같은 수질 농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즉, 뭐 이걸 뭐 비점 관리의 필요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이게 연안 관리, 연안의 이제 중점 관리 시기는 사실은 하계입니다. 8월, 9월 뭐 이런 시기고 하천에서는 어떻게 되죠? 주로 이제 저수기 평수기인 춘계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봐야 하는 관점이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하천에서 수질 농도는 물론 이제 뭐 총량 측면에서는 이제 비가 올 때 뭐 총량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수질 농도 측면에서는 비가 많이 오면 수질은 좀 개선이 되죠. 하지만 하구에서는 그 반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차이를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는 이 하천과 연안을 함께 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또는 모델링 기법 뭐가 있기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건 뭐 국가에서 조금 국제연구기관에서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용건 박사님. 예, 하천 위주로 말씀을 했지만은 이제 이 연안하고의 어떤 이 여러 가지 상반된 부분을 말씀을 하시고 하천 연안의 그러니까 연계하는 모델 개발 이거 우리 혹시 그 좀 낙동강 물관리 종합계획에서 혹시 지시 받은 거 아닙니까? 혹시 지적 받아 갖고 이거 지금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게 죄송스럽지만 그 낙동강 물관리 종합계획에는 하천 연안 관리에 대해서 크게 언급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 장소에 이제 가장 가깝고 집도 여기 근처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좀 이따가 우리 밀락동의 횟집에서 한번 예. 그러면은 우리 백경훈 박사님 부산연구원 예, 그 마지막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부산연구원 백경훈입니다. 부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내는 것은 아니지만 부산의 이 해안 경관이 이 손에 꼽히는 해운대입니다. 이 해운대에서도 경관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요. 조선 빛이에요. 웨스턴 조선에서 보는 경관이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가득 멋진 풍경을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는 건 아니지만 부산이 주는 선물이 되겠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뭐 두 기관의 국책연구원과 그리고 지방연구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구 연안에 대한 이러한 뭐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 진심으로 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하구 생태계는 이 생물에게 다양한 서식처와 그 풍부한 영양물질을 제공하여 뭐 서식처라든지 그리고 생물 다양성, 생산성 이렇게 높은 교과서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교과서적 내용을 토대로 이 지역에서의 이해관계자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서 수산업 하시는 분, 농업 하시는 분, 그리고 과거에 뭐 수운을 통한 물류의 상업 활동 이런 분들 생업하시는 분. 우리는 대부분 이제 뭐 공공기관에 있다 보니까 주로 다루는 분야가 뭐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하구에 관련된 정부 기관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앞서 제시됐던 그런 중앙정부 산하에 다시 뭐 낙동강 유역환경청, 낙동강 홍수통제소,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농어촌공사, K버터 뭐 이야기 그리고 이 관련 연구를 하시는 KEI, KMI 그리고 지방시도연구원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 강력기초자치단체 이 이해관계자가 이렇게 많이 얽혀 있다는 것은 진짜 주인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90년대 초반에 대학원 선배님 따라서 낙동강 하구에 수질 조사를 갔습니다. 수질 조사를 할 때 그 당시에 제 눈에는 물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2003년에 부산연구원에 입사를 해가지고 그 낙동강하고 생태계 모니터링에 저는 이제 수질 조사 부분을 맡아가 했는데 그때 조류 이야기를 듣고 낙동강 하구에 가니까 조류가 보이는 것입니다. 새가 보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종 다원화된 이해관계자들은 자기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는 이걸 모아가지고 종합적 관점에서 이걸 바라보고 이 A와 B를 연결시키고 C와 D를 연결시키고 하는 그런 종합적 관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세 분의 발표에서도 나타났듯이 대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앞서 토론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다 요약해 보면 이게 법제도적 기반 그리고 모니터링 이해관계자의 참여 이게 가장 핵심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서 동안물 관리 이야기도 나왔지만 물 관련으로 지수 하구에서도 똑같은 이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수, 이수, 물 환경 그리고 수산업, 농업, 물류상업 이런 부분들이 똑같이 일어나고 오히려 이 하천에서의 통합물 관리보다 더 다원화된 해양까지 포함된 더 다원화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좀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 시각을 위해서는 이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포럼을 운영하여 그리고 이 포럼에서 앞서 오전 발표에서도 있었지만 하구 생태계라는 것이 아주 다양하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연성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야 할 그 제도적 기반에 대한 그 연구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포럼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연구에서 앞서 발표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2005년부터 KMI와 KEI가 그 하구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은 2007년에 KEI하고 공동으로 낙동강 하구에 대해서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낙동강 하구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 나왔던 내용들도 생태계 유지 보전, 수질 관리, 계획적 토지 이용, 환경 친화적 이용, 하구 관리 기반 확충 이런 오늘 15년이 지난 내에서도 나온 이야기와 거의 유사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도적 기반은 다져가지만 거기 실천이 안 된다는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 행정기관들도 좀 모두 동참하고 제가 제일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던 좀 종합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 거버넌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합적 관점에서 각각 기관들이 각각 분야에서 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바라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백교원 박사님. 백교원 박사님도 일찍 들어오셨네요. 저하고 3년밖에 차이 안 나네. 나이는 저보다 많이 어려 보이는데. 예, 아까 조류 그러길래 저는 계속 그 물속의 조류를 계속 생각했고, 대구에서는 조류 얘기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볼 것 같은데, 부산에서는 2개의 조류를 보고 계시네요. 예, 공감이 가고요. 정말 많이 다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제가 보니까 8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 플로어에서 한 2분 정도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발표하신 분이나 토론하신 분에 대해서 혹시 감정이 있으시거나 조금 이렇게 이의가 있으시면은 손 들어 주십시오. 예. 네, 토론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통합 관리는 필요는 한데요. 오늘 이 KEI하고 KMI하고 그다음에 이 지방연구원들이 다 참여하는 이런 자리도 아주 좋은 종합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좀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통일부도 하구를 한다고 하구 협의체를 하고 환경부도 하고 해수부도 하고 그럼 다 같이 그냥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그거는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제 한강하구에 대해서 좀 빠뜨린 부분 하나 말씀드리면 그냥 새우젓을 뜨면은 새우젓을 만드는 젖새우를 잡으면
절반이 비닐입니다. 그런 어떤 수도권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수산물에 벌써 이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명히 이제 관리 필요성은 있고요. 그래서 수질을 이야기하면 저희가 이제 물에 떠서 분석하지 않는 이상 알 수는 없는데 적극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성에 더 와닿지 않을까. 유튜브에 새우젓이라고 치면 그런 영상이 나옵니다. 한 번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그 영상을 6시 내 고향에서 봤는데 먹고 싶었는데 그렇군요. 좀 그렇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우리 조성희 박사님, 예, 네. 영상각, 예. 네. 조장님 포함해서 6분의 이제 박사님들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연구 분야에 너무 저 이제 근시안적인 측면으로 접근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고요. 아까 뭐 우리 배명순 박사님 말씀 주셨던 대로 사회적 통합이나 우리 백경훈 박사님 말씀 주셨던 대로 뭐 종합적인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들 간의 그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쪽으로도 저희도 좀 한번 식견을 넓혀봐서 연구에도 좀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뭐 아까 오 박사님 말씀 주셨던 대로 뭐 금강이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이런 쪽의 사례들 이런 것들이 잘 좋은 점을 저희들이 좀 본받아서 영산강에도 좀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기호 실장님. 예. 여러분들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저희도 동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뿐이지 실제로 내륙적으로 찾아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했으면서 그러니까 이 기회에서 부탁드릴 부분은 뭐냐면 오염의 원인자를 찾는다는 주체보다 어떻게 하면 같이 복원할까라는 주체에 대한 부분들이 하는 게 더 효과지지 않을까. 기존까지 저희가 하는 뭐냐면 하나의 강을 두고 누가 원인자냐, 오염의 원인자냐, 혹은 하천 관리에 누가 책임 있느냐라는 부분만 부각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오염된 환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하구 생태계의 복원을 위해서 어떻게 같이 할 거냐라는 부분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각 연구원들 다 오셨기 때문에 있던 부분 다 모여서 어떻게 좀 상생 협력 방안을 만들고 혹시 통합적인 부분 앞서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지만 어떻게 복원하고 관리하고 책임 소재에 묻는 것보다는 서로 어떻게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는 게 아마 좋은 기회고 앞으로도 나갈 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세션에 이제 그러니까는 전체 그 발표 토론을 이제 이걸로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4개 지역에 또 이렇게 하구 부분, 연안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통합 환경 관리라는 주제를 잡아봤는데 정말 서로를 이해하고 또 다양한 솔루션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가 또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하여튼 저는 뭐 자장으로서 역할을 다한 것 같습니다. 시간을 40분에 맞췄기 때문에. 예, 오늘 원장님 계셔서 제가 들으면서 다음 주제도 우리 대구나 서울은 이게 저게 없으니까 하고 연안이 없으니까 우리가 뭐 하천 수변도 좋은데 대구가 803이 국립공원이 되고 앞으로 산 쪽에 하구 쪽 좋고 산도 좋은 데가 많으니까 앞으로 우리 또 산에서 한번 보는 것도 어떤지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세션을 너무 잘 리드해 주신 남광현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함께 해 주신 토론자님들께도 뜨겁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